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 독립 승인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키예프에는 사법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최고 사법기관의 인선도 서방이 지정해준 대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위원회, 법관자격심사위원회부터 국제기구까지 모두 서구의 지령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국가부패방지국, 부패방지특검, 반부패 고등법원 등 모든 국가 반부패기관을 미국이 직접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부패 방지라는 고결한 명분은 좋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부패가 예전보다 개선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국민은 알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나라 자체가 외국의 정치, 경제적 보호령이 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국가는 사유화되고 괴뢰 정권이 들어선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정권이 러시아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는 동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교육 정책에서도 우크라이나어를 국가 언어로 지정하고 학교와 공공장소, 심지어는 보통 상점에서도 러시아어를 지워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심사로 입맛에 맞지 않는 공무원들을 모두 숙청했다면서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군부와 공권력도 동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 자유도 말살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방적이며 비합법적 제재를 다른 나라와 개별 외국인 단체도 가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주구의 행태는 그들을 조종하는 서방의 주인보다 더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시민, 기업, TV 채널, 심지어는 의회 의원들까지도 벌 주는 방식을 고안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스크바 주교자에 속한 우크라이나 정교회까지 철거하려 시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 키예프 정권의 종교 탄압은 단지 감성적인 측면을 넘어 철저히 기획된 것이며 종파의 비극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호소에도 불구하고 종교자유보장법까지 폐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림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운명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는 이 같은 국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분리 독립이 못마땅한 나머지 극단 이슬람 단체 조직원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테러 활동과 러시아계 주민 납치 등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같은 행위들은 서방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빌 클린턴과의 비화도 털어놨습니다. 퇴임을 앞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000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의중을 떠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빌 클린턴은 글쎄 라고 대답하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푸틴은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봤다고 회고했습니다. 러시아 내 북코커서스 테러 분자를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태도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확대 자제, 요격미사일 협정 탈퇴 등 여러 가지로 러시아를 무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러시아를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정치 체제와는 상관없이 다른 뭔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저 러시아 같은 독립적인 큰 나라를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해답이라면서 러시아를 대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보와 관련한 러시아의 제안에 미국이 떨떠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동진 약속을 어기고 나토를 확대했음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속여왔다고 분개하면서 5차례에 걸쳐 나토를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에 폴란드, 체크공화국, 헝가리, 2004년에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나토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또 2009년에는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2017년에는 몬테네그로, 2020년에는
북마케도니아로 영역을 넓혔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서방의 군사동맹과 그들의 군사시설이 러시아 국경까지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유럽 안보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관계의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호 신뢰의 실종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부문을 포함한 영역에서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경우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요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도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맞아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60억 달러 규모에 상당하는 M1A2 SEP V3 주력전차 250대 폴란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한 동안 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2021년 7월 정식으로 요청한 건데 미 국무부가 급히 승인한 겁니다. 인접국가 벨라루스의 군사력이 강화되자 폴란드가 이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M1A2 SEP V3는 에이브럼스 전차 가운데 가장 진보된 버전으로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 T-14 아르마트에 대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원교 근공이란 외교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러시아를 혐오하면서 독일도 같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차 250대면 웬만한 나라의 전차 보유수 총량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왕년의 전차왕국 독일도 지금은 전차 보유대수가 380대에 불과합니다. 구소련제 전차와 이를 자체적으로 개량한 자국산 전차, 그리고 독일제 레오파드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는 한국제 K2 전차를 제발 팔아달라고 통사정하는 나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한국제 전차 대신 미제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발 K2가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서 팔아달라고 통사정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서구 미디어들은 아직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남쪽에서 전면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전쟁 공포를 높이고 있습니다. 2월 23일 미국 ABC 보도가 그렇습니다. CBS도 우크라이나가 확전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역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예비역 소집 명령을 내린 것을 근거로 본격적인 전쟁이 다가온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거의 모두가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인베이전, 침략이란 단어로 지칭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전쟁 징후는 없습니다. 침략이면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러시아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러시아와의 충돌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전쟁은 벌이지 않을 것이며 사태 확산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행위가 있을 경우 계엄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부의 요청으로 러시아와 단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광석화 같은 푸틴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서 주류 미디어들이 물어뜯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월 22일 더 벅 섹스톤 쇼라는 라디오 톡쇼 프로그램에서 TV 뉴스를 보고는 푸틴을 천재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독립시킨 데 대해 얼마나 멋지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큰 부분이 이제 독립됐다고 말했는데 얼마나 스마트하냐. 그리고 푸틴은 돈바스에 진입해 평화유지 역할을 하게 됐는데 내가 봐온 것으로는 가장 강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리도 남부 멕시코 국경에 그런 평화유지군을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푸틴의 돈바스 독립 선포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바이든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후 뉴스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면서 공화당원의 62%가 푸틴이 바이든보다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MSNBC는 푸틴을 그저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논조입니다. 따라서 푸틴을 높이 평가한 트럼프를 비난하는 데 더해 바이든보다 푸틴의 리더십이 강하다고 평가한 공화당원을 반민주적이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슬프게도 바이든이 러시아에 대해 줄곧 유화적이었으며 말만 강했을 뿐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 대한무기 인도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침공전 제재 조치도 가해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2에 대한 제재도 포기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2는 푸틴의 돈바스 독립 승인 직후 독일이 제재 방안이라면서 승인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노르드 스트림 2는 시설만 완공됐을 뿐 가동된 적이 없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의 하와이주 하원 의원을 지냈던 털시 게버드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외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아주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봐야 에너지 가격만 오를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미국 러시아 지도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슈퍼마켓의 생필품 가격만 올라 서민들의 일상만 괴롭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뮌헨 안보회의에서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권력층이나 부유층은 핵 전쟁 쉘터가 있으니 걱정 없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하냐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단세포적인 발상을 맹비난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